안녕하세요. 라이브러리 박FD입니다. 저번 영상 한 줄 정리의 힘은 잘 보셨나요? 보고 나서 꼭 한번 배운 것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책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생각이 많으신가요? 생각 정리가 안 돼서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책 추천드려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는 생각 정리가 필요한 이유와 생각 정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 본인의 경험 그리고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 정리라는 키워드로 연결지어서 생각 정리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데요. 마인드맵, 로직트리, 만다라트 등 기존에 존재했던 도식들을 저자만의 방법으로 연구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우리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업무, 개인적 목표, 시간 관리, 돈 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생각 정리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 20, 30대 직장인인 라이브러리 팀원들의 책 리뷰를 들으러 가볼까요? 이 책은 제게 생각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성찰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여러 효과들 중에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의사결정이 느린 편인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생각도 말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느린 편인데 이 책에서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걸 보고 만다라트, 하루 24시간 가계부 뭐 이런 책에서 나오는 방법들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빠르게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빠르게 실행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제게는 무엇보다도 정신적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아세요? 무언가 선택을 하는 행위에도 정신적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고 해요. 오늘 입을 옷을 고르고 오늘 먹을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도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늘 머릿속에 안고 있을 때 절로 피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최후의 순간에 지쳐서 충동적인 결정을 홧김에 내린 후에 후회했던 경험은 우리 모두 있을 거예요. 생각 정리의 기술은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참 실용적인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공감이에요. 저도 어떤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너무 피곤하니까 홧김에 결정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저도 생각 정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정리 방법 중에는 마인드맵이 있는데 사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쯤에 대표님하고 같이 일했을 때 대표님이 마인드맵이 좋다고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해봤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마인드맵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다라트를 해보려고요. 만다라트는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표들을 만들고 중앙 칸에는 주제를, 그 주변 빈 칸에는 하위 주제를 채우는 방식인데 이거는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도 마인드맵을 그릴 때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대로 어느 정도의 규칙을 지켜서 제한을 두고 그렇게 작성하면은 마인드맵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단순화해서 빠른 결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박FT님이 말씀하신 만다라트 방법도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손으로 노트에 적어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보통 해야 하는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우선순위나 마감 날짜를 써두는 편인데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적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투두 리스트의 좋은 예시는 해야 할 일을 항목별로 잘 분류하고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의 소요 시간이나 마감 시간, 그리고 일의 책임자와 담당자가 누구인지 쓰는 거라고 해요. 이걸 보고 제가 너무 허술하게 정리를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의 좋은 예시처럼 한번 써봤는데 해야 할 일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했고 정확한 소요 시간이 써있으니까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게 돼서 일을 처리할 때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싶었어요. 조에이디님은 평소 업무 정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할 때 손으로 적어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저희 방법은 일단 일정한 체계나 규칙 없이 대분류 정도로만 주제를 분류한 후에 의식의 흐름대로 그 하위의 것들을 떠오르는 대로 모두 적은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소거를 하거나 적은 것들의 순서를 바꾸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해온 방법인지라 제게는 아주 익숙하지만 정해진 견고한 체계가 없어서 생각이 한없이 뻗어나갈 때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조에이디님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께 저희들의 팁을 알려드릴까 해요. 생각 정리를 하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각자한테 맞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시된 방법대로 해본다면 얘기가 달라질 순 있겠지만 더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좀 더 마음에 드는 방법들을 골라서 사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책의 의도와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읽다 보면은 너무 많은 내용을 한 권에 넣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계속 따라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도식화를 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툴을 대입하면 좋을지 정리를 미리 해주었더라면 책을 읽을 때 더 명료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책의 현재 구성은 생각 정리의 많은 도식들을 소개한 후에 생각, 아이디어, 시간, 목표, 문제의 5가지 상황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생각 정리의 방법을 또 한번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 챕터를 앞순서로 배치를 하고 각 상황에 맞는 도식을 소개하는 것이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생각 정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접한다면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한 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챕터를 골라 읽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배운 것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겠죠? 근데 막상 시작했는데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의지박약인 분들 있나요?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어 보이는데 10kg를 감량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부러워한 적 있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가볍게 시작해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읽고 난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